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사연구소입니다. 최근 들어 학내에서 대자보 훼손 사태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번 시사연구소 1부에서는 최근 연이어서 발생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대자보 훼손 사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대자보 훼손의 역사와 이에 대한 학내 대응, 그리고 대자보 훼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세훈 기자와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팔레스타인 대자보 훼손을 한 우리 학교 음악대학 A 교수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월 팔레스타인 대자보 훼손으로 물의를 일으킨 우리 학교 음악대학 소속 A 교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8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A 교수의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 절차 없이 약식 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을 경우 약식명령은 같은 법 제457조에 따라 유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음대 A 교수의 팔레스타인 대자보 훼손 사건, 그 사건의 발생 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월 12일입니다. A 교수는 학생회관 게시판과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국제행동의 날 제목의 포스터에 19시 39분경 흰색 스프레이를 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단체인 교내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 측은 A 교수의 이러한 행위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학생들을 위협하려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수는 포스터 훼손 3일 전에도 위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는 수박 소속 학생에게 다가가 15분간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 교수는 2월 9일 포스터를 부착 중인 수박 소속 B 학생에게 포스터를 떼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으며 바보야, 어린아이처럼 구네, 제발 집으로 돌아가, 정신 나갔냐 등의 욕설을 섞어가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B씨를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 교수가 팔레스타인 대자보를 훼손한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포스터 훼손 사건에 앞서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과 충돌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A 교수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피해 단체 수박 측은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팔레스타인 연대 동아리 수박 측은 지난 4월 23일 성명을 내고 A 교수에 대한 엄중 징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자 6월 12일에는 우리 학교 유홍림 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 서한이 적힌 포스터를 교내 게시판 곳곳에 부착하며 A 교수에 대한 엄중 징계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학교 측을 규탄한 바 있습니다. 수박 측은 우리 학교 당국이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지난 6월과 7월 사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가 5차례나 연달아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학교 당국이 A 교수를 징계하기는커녕 학교의 공식 행사에 축하 공연자로 섭외하는 등 A 교수를 비호하는 형태를 보여왔기에 포스터 훼손이 재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A 교수의 행동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한 학생들을 입틀막하는 이른바 비열한 행동이라면서 학교 당국은 A 교수를 엄중 징계하여 이 같은 행동이 대학 내에서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8월 법원 판결이 나온 우리 학교 음대 A 교수의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훼손 사건은 지난 겨울 2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지난 겨울 이후부터 최근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에서도 또 다른 유사한 대자보 훼손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학예 방학 기간에도 대자보가 훼손이 되어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이번에도 팔레스타인 지지 대상 포스터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7월 수박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동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이 영상에는 팔레스타인 지지 대자보 훼손범 A씨를 수박의 부원이 현장에서 검거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수박의 부원이 도망치는 훼손범 A씨를 추격 끝에 붙잡는 모습이 영상에 생생히 담겼는데요.
수박 부원이 A씨에게 포스터를 훼손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묻자 A씨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질문을 회피하며 둘러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영상 속 인물의 정체는 현재 우리 학교 자연과학대학 소속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팔레스타인 지지와 관련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자보 훼손 사건들이 발생했군요. 그렇다면 지난 7월 수박 SNS에 게시되었던 영상 이후 수박 측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수박 측에서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박 측이 현재 학교 측에 요청하여 CCTV를 확인한 결과 6월 하순부터 벌어진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사건 중 최소 4건 이상이 동일한 훼손범, 즉 대학원생 A씨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박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우리 학교 인권센터에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인권센터 측에서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박 측의 공동의장 이시연 학생은 연이은 포스터 훼손이 학생사회의 의견 표출을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안임을 학교와 학생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식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시사연구소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학내 대자보 훼손의 역사와 대자보 훼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대담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내 이슈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학내 최초 좌담 프로그램 시사연구소 2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2부 순서에서는 대자보 훼손에 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자보 훼손 사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이에 대한 교내 조치 현황, 대자보 훼손 문제의 심각성에 관하여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박성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선 1부에서는 박세훈 기자와 함께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대자보 훼손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대자보, 이 대자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학내에서 대자보 훼손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자보는 개인 혹은 집단이 알리고자 하는 학내외 이슈들을 전지에 그 내용을 적어서 벽에 붙이는 벽보의 형태입니다. 이는 대학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대자보가 훼손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우리 학교 A 교수가 팔레스타인 관련 대자보를 붙이는 학생을 향해 폭언을 행사하고 또 부착된 대자보를 훼손하였죠. 2023년 6월에는 노동 관련 대자보가 여러 차례 훼손되었고 2022년에도 한 개인이 부착한 대자보가 당사자도 모르게 철거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여 설치된 벽보가 훼손되었고 또 같은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훼손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훼손된 대자보를 복구해도 다시 대자보를 훼손하기도 하며 대자보 훼손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네, 대자보 훼손이 최근 일어났던 팔레스타인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일어났었군요. 그렇다면 대자보 훼손이 과거부터 계속되었다는 건데 이러한 대자보 훼손과 관련된 교내 규정은 없는 건가요? 대자보 훼손에 대해 우리 학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교내 규정으로는 조형물 설치 및 광고물의 게시 등에 관한 내용인 서울대학교 캠퍼스 이용규정 제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항 플래카드, 포스터 등의 광고물의 게시는 지정된 장소에 실명으로 된 것에 한해 게시 부착하되 통행에 지장이 없고 구조물 등의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제3항 광고물을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학내 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에 대자보를 게시하는 것은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무단으로 타인의 광고물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네, 대자보 훼손에 대한 학내 규정이 없군요. 그렇다면 대자보 훼손 행위가 이뤄졌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교내 규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네, 재물손괴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학내 대자보 훼손으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대자보를 훼손한 A 교수가 약식 기소된 사례도 이에 해당합니다. 2019년 일어난 벽보 훼손은 서울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의 소행이었는데 이 역시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타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9년 중앙대학교에서도 페미니즘 관련 대자보를 임의로 떼어낸 학생들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데요. 해당 대자보가 학교 측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대자보를 찢지 않고 단순히 떼어내기만 하여 재물손괴가 성립되지 않았던 겁니다. 2020년 연세대학교에서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훼손한 유학생 8명이 재물손괴 등으로 약식 기소되었습니다. 또 2014년에는 고려대학교에 부착된 대자보를 훼손한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 사례만 봐도 대자보 훼손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지속되고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자보 훼손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대자보의 내용에 반기를 들 것이라면 반대 의견을 담은 새 대자보를 옆에 부착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자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화되며 일부 학생들은 대자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대자보의 내용에서 훼손의 정당성을 찾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자보는 학생사회에서의 공론장이 되기도 합니다. 대자보를 훼손하는 건 타인의 의견을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표현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공간인 이 학생사회 내에서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이 그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생사회 내에서 대자보 훼손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자보 훼손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항상 갈등으로 번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의견을 억압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면 그는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자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로 학교 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더라도 때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되기도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도 잘못이 성립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교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는 대자보 훼손 사건. 대자보 훼손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순히 의견을 표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박성현 기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시샤연구소에서는 최근 팔레스타인 대자보 훼손 사태, 그리고 대자보 훼손의 역사와 문제점, 대자보 훼손에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샤연구소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